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한국의 중심에 자리한 광역시이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언제나 여유 넘치는 평화로운 도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대전! 이 대전에는 곳곳에 숨은 명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대전의 빅재미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출발! 시선을 사로잡는 이색 건물,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아주 재미있는 공간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트래블 라운지는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자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대전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관한 트래블 라운지는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행객들이 더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 같은 공간이죠. 여기 보니까 대전에 좀 낯익은 곳들도 보이고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네. 대전의 그 언택트 관광지로 우리 개족산, 황토길이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장태산 휴양림도 이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놀거리가 많지 않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명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전을 찾는 분들은 여기 트래블 라운지에 오셔서 이 사진만 보고도 와, 대전이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이 트래블 라운지가 이점이 있는 겁니다. 트래블 라운지에서는 1993년 개최한 엑스포의 상징이자 대전의 자랑 꿈돌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독님, 저희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선생님이랑 둘이. 네, 자, 이쪽으로. 자, 하나, 둘, 셋. 2층 같은 경우는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인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원도심 투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주에서 늘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곳에는 방향제 만들기, 어린이 과학체험 등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옛날 교복 같은데요? 맞아요. 교련복, 교복 이런 여학생들도 이런 교복을 입고 근대 문화유산 투어도 할 수 있고 소재동 쪽에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행 투어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이 교복을 입고 교련복을 입고 저와 함께 근대 문화유산 원도심 쪽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 투어와 소재동 투어 또 중앙시장 투어를 함께 해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저도 그때 그 시절 학교를 주름 잡았던 반장으로 변신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그 레트로 감성, 이 복고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데요. 지금 거리를 신나게 누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옛 교복을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색다르고 재밌는 체험 같아요. 대전역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트래블 라운지는 여행의 설레는 시작과 아쉬운 끝을 장식해주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잠시 들러 대전에서의 추억을 엽서 한 장에 담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여행지에 갔다 오면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직접 색칠한 엽서를 한 장 만들고 나니까 이 기억이 더 소중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 트래블 라운지에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자들이 편하게 오셔서 카페에서 쉬시기도 하고 대전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수려한 풍경 속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대청호입니다. 한겨울에도 여전히 푸르른 소나무와 너른 호수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대청호 주변에 하얀 눈이 쌓이면서 설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둘레길 따라 걷기에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런 자연경관 속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이곳. 정체가 궁금해지는 특별한 분위기의 건물로 향합니다. 벽에 액자로 가득해요. 너무 신기하다. 저기 뭐 오래된 자전거도 붙어 있고요. 너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다. 저 시대가 굉장히 옛날 시대 때 물건들 같은데요? 아니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게 갤러리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하고 이게 인상적이거든요. 자화상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그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의 멋스러운 사진 스튜디오는 방앗간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라는데요. 여전히 방앗간의 구조를 띠고 있지만 온갖 앤틱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방앗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빛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조명이겠죠. 조명은 이 작업등인데 전 이 작업등이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그다음에 요 카메라 자체도 이 예전부터 있었던 만들어졌던 목재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사실은 저에게는 소장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대 때 카메라였을까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1900 초반대에 만들어졌던 카메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다른 분위기의 이 스튜디오에서는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그려내듯 오늘의 나를 직접 사진에 기록하는 자화상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으세요.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어설프지만 사진 작가님 지도하에 저도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눈 깜짝할 새 과거가 돼버리는 지금의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훗날 이 사진을 보며 그땐 그랬지 하고 추억으로 떠올릴 날이 있겠죠. 근데 여기도 참 그림이 예뻐서 여기서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작가분이 이쪽에서 촬영을 또 진행해 드릴 겁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번엔 장소를 좀 옮겨서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잘 나왔으려나요? 여기 이게 찍은 거예요? 네. 옆으로 앉는 것도 괜찮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느낌이 진짜 확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흑백만에 주는 또 느낌이 있습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방금 찍은 사진인데도 뭔가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도 나고 이 흑백 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똑같은 자세로 또 촬영을 진행을 하면 또 그에 따른 또 맛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유잼도시 대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채로운 재미 속에서 지난 한 해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대전이죠. 낭창낭창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는 몸사위.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을 유별나게 오르는 이유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정신도 배우고 부드러움 속에 강력한 한방이 있는 우리의 전통 무술 택견 때문인데요. 이 택견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택견의 고수 김석환 씨와 함께 보낸 하루를 지금 만나봅니다. 눈 덮인 정읍 내장산. 눈길을 걷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아우,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신다고 이 먼 데까지 오셨는가요? 오늘 택견의 고수를 만날 거예요. 평소 태권도 사랑이 남다른 중국 결혼 이주민 설영애 씨. 한국 전통무예에 관심이 많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산으로 오시죠? 이 산을 맨날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때 미끄러운 산길을 빙글빙글 돌며 오르는 한 사람. 설마 이분이 우리가 찾던 택견의 고수일까요? 아니 저 누워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택견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택견에 살고 택견에 죽는다는 택견 고수 김석환 씨. 그런데 산을 오르는 자세가 남다르다 못해 유별납니다.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산길을 네 발로 오르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좀처럼 믿기 힘든데요. 그만의 독특한 수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발로 걸어오기도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발로 가야 이게 몸 전신 운동이 다 되죠. 전세.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호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발로. 그렇네. 네. 자연스럽게 몸을 회전하면서 택견의 보법도 익히게 되고 몸을 회전하는 방법도 익히고. 지난해 내장산 등반 1000회를 달성하며 정읍 기네스에 이름을 올린 김석환 씨. 이번이 1732번째 산행이자 수련입니다. 이게 수련법의 그냥 일종인데 그걸 산에서 해보니까 이게 또 딱 맞고 오늘 수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내장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전통 무용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던 몸짓이 강력한 한방이 되어 돌아옵니다.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외유내강형 무술이죠. 사실 저는 택견을 처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권도에 나오는 발차기가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근데 좀 다른 것은 몸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택견은 춤을 추듯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인데요. 그 속에 공격과 방어가 모두 포함된 무술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따로따로 끊어진 게 아니라 곧게 뻗어나가는 직선적인 운동, 태권도를 해온 설영애 씨에게 택견은 쉬운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릇을 잘 만들고 정신과 몸이 같이 가야 돼. 조화롭게 가야지. 택견이나 태권도를 가르치면 그 나라 말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이 몸짓이 우리의 몸짓을 하면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고 깊은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택견 속에서 이제. 내장산 구석구석을 자신의 수련장으로 삼는 김석환 씨. 산이 매일매일 다른 풍경을 보여주듯 김석환 씨 역시 수련을 하며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오늘 하늘의 날씨는 어떻구나. 자연의 변화하는 것. 그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자연을 느끼는 게. 이 운동이라는 것이 마음 수련이구나. 자연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산중 수련을 마친 그가 찾은 곳은 인근의 어느 한적한 장소. 택견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신명나게 사는 법을 전파하는데요. 이제 벌써 낭창낭창해지는데 기합 소리는 힘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기합을 내는 거잖아요. 호흡과 동작과 기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동작을 공격할 때는 액기, 물러날 때는 이크. 네. 서로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 이렇게. 김석환 씨의 11살 된 딸도 아빠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리듬도 이렇게 타잖아요. 노래도 민요도 불러가면서 우리 아리랑 춤을 추는 것 같고 놀이를 하는 것 같고 너무 흥겨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도 이렇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무술 수련할 때 다 북을 치거나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수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리듬을 타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도 언제 갔는지 모르게 되고. 사라져가는 택견 문화를 지키고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김석환 씨의 마음. 그에게 가족들은 가장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춤추고 막 노는 거 같아서 재밌어요. 아빠가 그만둘 때까지. 어린 시절 우슈와 쿵푸 등 중국 무술을 한 김석환 씨. 중국 유학을 떠나려던 차에 운명처럼 택견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돼서는 이제 제가 일기장에다가 이제 썼어요. 이렇게 나는 체육관 관장이 되겠다. 그리고 중국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중국 무술을 하려면 가던 차에 이제 마침 택견을 만났는데 조상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정신도 배우고 전생에 이걸 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저한테 맞고 편하기 때문에. 2000여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무술인 만큼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택견.
지난 2011년에는 세계 전통무예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사실. 태권도장은 우리 전주 시내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태권도장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좋은 운동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또 내장산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미끄러운데도 어떻게 잘 따라서 하시고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쌍화차라도 한잔 하는 게 그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정읍의 또 다른 명물 쌍화차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향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쌍화차 한 모금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쉽게 만나뵐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고 이렇게 또 귀한 사도 대접을 받고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0번, 1000번 연습하는 게 자꾸 잘하는 것. 근데 태권은 단순하면서도 많은 동작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연습을 오랫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유쿠. 나는 웃기. 제가 유도도 하고 있고 태권도도 하고 있지만 이 태권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우리의 어떤 좋은 몸짓, 좋은 이런 정신들이 세계인들이 와서 배우고 세계에 나가서 또 이제 전수를 하고 싶고 이 정읍으로 내장산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몸짓을 익히고 여기를 찾아오게 하는 게 저의 큰 꿈입니다. 태권의 매력에 빠져 고향 정읍에 내려와 수련을 해온 지 30여 년. 태권의 아름다움과 정신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김석환 씨의 힘찬 발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유롭다 못해 지루한 어느 날 드라마도 다 봤고 음악도 다 듣고 정말 다 봤어 지겨워. 뭐 새로운 거 없나? 바로 그때 신중한 검색을 거쳐 찾아낸 색다른 음악에 시선이 멈추고 이 노래 뭐야? 새로운데?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네. 하늘의 별과 같은 부드럽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 박지윤 리포터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노래의 주인공들이 궁금한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우리 가락과 사랑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안한 우리 선율을 노래하는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진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시 복명동.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건물들 사이 어지러운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악기 소리를 따라 들어가니 바이올린에 피리, 장구까지 서양 악기와 다양한 국악기를 연습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모여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분들이 바로 박지윤 리포터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 영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미리 찾아보고서 팬이 된 다음에 와서요. 더욱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내악단 달보드레라고 하고요. 달보드레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고 달콤하다 이런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에요. 2014년도에 저희가 모여서 창단해서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2014년이면 벌써 좀 오래된 팀이 됐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다 모이시게 되신 건가요? 이제 서양 음악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국악으로 원래 이제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좀 만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뭐 말 그대로 구심점이 되는 친구가 대표님이 또 계셨기 계시고. 때문에 다양한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선율이 매력적인 곡 오작연가. 이 곡은 우리 음악그룹 달보드레의 구심점인 작곡가 한성영 씨의 국악 창작곡인데요. 음악과 연기, 대사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 뮤지컬로 견우와 직녀를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국악과 함께 풀어나가며 전래동화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랍니다. 팀 이름도 달달하고 부드럽고 좀 노래도 색깔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국악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악이 어렵기만 할 수 있는데 좀 더 모던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들릴 수 있는 곡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달까요? 제가 SNS상에서 들은 노래가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웠는데 견우의 노래라는 곡 맞죠? 네. 생각보다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오래된 전래동화를 요즘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이들이 모를 법한 전래동화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시리즈별로 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와, 전래동화 같은 국악.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번 직녀가 돼서 노래를 제가요?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영광입니다. 달보드레의 라이브 무대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퓨전 국악 뮤지컬 오작연가 중 견우의 노래인데요. 첫눈에 반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전래동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중에서 아름다운 직녀를 향한 견우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죠. 일일 직녀가 되어 듣는 견우의 노래. 박진율 리포터도 흠뻑 취한 듯합니다. 애틋한 견우의 마음이 담긴 노래, 퓨전 창작 뮤지컬 오작연가 중 견우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는 달보드레 멤버들. 악기 소리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봐? 그렇지. 지금 악기 자체를 살짝 조금 더 선명한 악기를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코로나19로 모든 단원이 한데 모여 연습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틈나는 대로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할 부분도 짚어준다고 하는데요.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모습,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조금 센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곡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한 멤버들과 박지은 리포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한성영 작곡가의 개인 작업실인데요. 발표를 앞두고 한창 진행 중인 작품이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기계음이라서 이제 가양 소리 같은 경우가 되게 또랑또랑하고 맑은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다양한 국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분위기에 맞는 악기들을 세팅한다는데요. 바이올린 나니까 너무 애절하고 더 좋은 것 같아.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 동쪽하는
미완의 곡이지만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나눠봅니다. 원래 서양 음악을 전공한 한성령 씨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 중인데요. 그러던 중 국악의 매력에 빠져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4년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를 창단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죠. 와, 직접 이렇게 작곡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곡 작곡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연주될지는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을 좀 우리만의 이야기로 풀어내가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전달력이 있고 또 저희만의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역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팀 대표만의 그 열정이 포부가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그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뒤에 정말 악기가 많아요. 피아노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이 악기들은 다 뭐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곡을 쓰려고 하면은 어떤 악기를 써야 될지 또 사실 국악이면은 저도 국악을 좀 공부를 해야 하고 이 악기들만의 특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악기를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창작 음악을 만들어가는 음악인답게 한성령 씨는 국악기에 대한 열정도 뜨거운데요. 다양한 국악기를 직접 배우고 틈나는 대로 연습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선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국악과 사랑에 빠진 마음이 느껴집니다. 열정 충만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달보드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포항은 크림색이에요. 크림색을 생각하면 뭔가 몽글몽글한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포항은 저에게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라데이션 색인데요. 왜냐하면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이 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를 따뜻하고 참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20대 청춘들. 이들은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만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 자, 우리도 동행해 볼까요? 겨울방학을 맞아 조용한 대학 캠퍼스를 상상했다면 섣부른 판단. 어느 학기 중보다 더 활기찬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 색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포미닛입니다. 포항의 시간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팀명 포미닛. 그들이 경험한 포항에서의 시간과 그들이 매료됐던 포항의 풍경에 딱 어울리는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 컬러 프로젝트는 저희 6명이 모두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포항 청년들인데요. 그 포항 청년들이 포항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포항은 상당히 다채롭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인데 포항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그저 철강 해안 도시, 무채색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대학에 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포항 청년 6명이 포항 시민으로서 포항의 그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포항에 살면서도 몰랐던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알며 포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포항의 매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는 청년들.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발품을 팔고 그들만의 감각으로 색깔을 입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군데군데 다녀봤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이 모르는 명소들도 많이 가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제가 추억했던 데를 떠올리고 다시 자리에 가봤을 때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갈 때마다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항 그 명소 자체가 어떤 느낌이다를 언제든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 느낌이 되게 색달랐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탐방을 하면서 포항이 정말 익스트림하고 또 외국이나 다른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포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학생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포항의 대표 도시숲 송도 설밭입니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근데 여기가 근데 지금이 겨울이어서 그렇지 진짜 봄이랑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사람들 막 맨발로도 걷고. 아 진짜? 근데 여기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누워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우리 저번에 가을에 사진 찍으러 왔을 때 그때는 되게 많았어. 돗자리 깔고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노는 사람도 많았고. 코로나가 없을 때 왔을 거라면 더 솔량기 그런 걸 더 맞아, 느낄 수 맞아, 있지 맞아. 않았을까. 약간 포항의 센트럴파크? 아 그치 포항의 센트럴파크. 포항이 고향인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 이 솔밭으로 소풍 갔던 추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숲으로 새 단장하면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송도 솔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강대학교 학생인데 하나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무릇 풍경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포항의 풍경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를 공간에 더했을 때 포항의 색깔도 명확해지겠죠? 어디 평지에 이래 소나무가 많은 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렇네. 그래도 또 해풍이 있고. 바닷가 산책하고. 내 고향이라 그런지 몰라. 다 포항이 최고다. 저희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즐거운 대화의 공통분모는 포항 사랑. 솔밭 가득 웃음이 번집니다. 기특하지. 학생들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못하는 걸 학생들이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지. 되게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라서 더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포항을 사랑하는데 어르신분들도 똑같이 포항을 애정해하고 또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분들이라면 지루할 수 있고 외지 분들이라면 생소할 수 있는 포항의 동네방네 풍경들.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상 속 포항만의 빛깔을 찾는 작업. 그 결과물이 궁금해집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시 찾은 학교. 이제 그 장소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풍경과 이야기에 어울리는 색깔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포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좀 젊은 감성으로서 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포항에서 계속 살아온 시민으로서는 포항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같은 거를 전달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포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뤄본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촬영을 하고 며칠 뒤 학생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박 대박.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 1년 가까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포항 색깔 찾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포항의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포항의 찐 이야기. 형형색색 포항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청년들의 감각으로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SNS랑 그 책을 제작하는 정도로만 그쳤는데 그걸 넘어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포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는 굿즈 같은 걸 제작해서 뭐 헌팅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보고 그거를 홍보해주는 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진행해보고 싶어요. 포항의 뭔가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컬러풀한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20대들과 뭔가 젊은 시민들이 함께 포항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도시 포항. 포항의 청년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찾아낼 더 다채로운 포항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대급 만남이 펼쳐졌다. 한식이랑 양식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없는 이태리 음식을 먹고 후식은 개운하고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산청의 맛과 멋을 품은 곳. 밥 먹고 차 한 잔까지 풀코스로 안내합니다. 공기부터 맛있는 산청의 첫 번째 음식. 한식을 품은 이태리 요리인데요. 음식보다 먼저 눈에 띄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문할 때 메뉴판을 항상 보고 주문해야 돼요. 메뉴판만 보고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음식 이름을 길게 지은 건데요. 길어도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토마토 바지 샐러드 피자, 새우 호박나물 해산물 오일 파스타, 김치 치킨 필라프 이렇게 있습니다. 한식이랑 양식 이태리 음식을 퓨전시킨 음식이기 때문에 이름이 길더라도 손님들이 한 번에 재료 들어간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퓨전에도 요즘 대세가 빠지지 않는데요. 바로 명란 파스타. 명란과 베이컨을 앞다퉈 넣어주고 부드러운 크림으로 고소함을 배로 살려주니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크림 명란 파스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맛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퓨전 오브 더 퓨전. 얼핏 보면 진짜 나물 반찬으로 오해 가능한 호박나물 해산물 오일 파스타는 일반 파스타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호박나물 맛이랑 비슷하면서 간을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나물 묻혀주듯이 나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야, 볶는 것만 봐도 밥 생각이 나는데요. 새우 호박나물 해산물 오일 파스타가 더 특별한 이유. 마무리로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물 같은 거도 파스타랑 엄청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산청 어르신들도 파스타를 친근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 새우 호박 파스타는요 되게 깔끔하고 건강한 맛도 많이 나고 신선해요. 호박이 많이 들어가서 집에서 하는 애호박 나물처럼 보이는데 파스타가 얹어져 있어서 되게 독특한 그냥 호박 나물 같아요, 느낌이.
분명 알던 맛인데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더 입맛을 당기는데요. 꼭 밥을 먹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메뉴도 있습니다. 지금 김치 치킨 필라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볶음밥이거든요. 볶음밥이라서 이거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치볶음밥을 많이 드시니까 개발하게 됐어요. 이 김치 치킨 플래프도 비법이 있는데요. 수제 볶음 김치를 넣어 볶아주고요. 소비빔밥 누룽지처럼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고 좀 감칠맛 나는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약간 자락자락 소리가 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볶아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스크램블 에그와 소스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또 그릴에 구운 닭다리살도 올려줍니다. 퓨전 피자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토마토 가지 샐러드 피자. 가지 같은 경우는 이태리 음식에서도 그러고 저희 한식에서도 그러고 많이 쓰이는 주재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신토부리 이태리 요리. 한식파 양식파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한정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퓨전 이태리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밥 먹었다면 바로 다음 코스 신상 카페 가줘야죠. 맑은 산과 강은 잠시 잊고 커피 한 잔의 여유로 도시 감성을 느껴봅니다. 청소년이라서 할인도 되고 맛있기도 하고 해서 자주 옵니다. 사장님의 훈훈한 할인 서비스로 인근 학교 학생들도 애정을 두는 곳. 핫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달달한 커피향과 어울리는 공간 연출로 카페 곳곳이 인생샷 명소. 네, 저희 카페는 커피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직접 담근 수제청을 활용한 음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크로플이랑 직접 베이킹한 스콘이 반응이 괜찮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나서 인기가 많아요. 크로플과 커피 대세 조합이니까 어느 카페를 가셔도 크로플 파시는 거를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찍먹파도 있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맛과 멋, 건강을 다 갖춘 수제 자몽에이드. 네, 자몽에이드는 수제 자몽청을 밑바닥에 깔고 이제 탄산수를 붓고 마무리로 허브잎과 건조 자몽칩을 데코를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채화풍 싱그러운 자몽에이드에 이어 지금 가장 맛있는 음료도 있는데요. 바로 딸기라떼. 네, 산청이 딸기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딸기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잖아요. 저희 산청 딸기를 사용한 딸기청을 만들어서 딸기청을 얹고 우유를 끝까지 부어서 완성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리잔 중간에 딸기청이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딸기 라떼가 나올 수 있어요. 아낌없이 듬뿍 넣은 과일로 씹는 맛은 덤입니다. 꼭 먹어봐야 할 디저트가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하루에 소량 굽는 생크림 스콘입니다. 일반 스콘과 달리 촉촉한 식감. 산청 딸기잼과 먹으면 입에서 샤르르 녹아내립니다. SNS에서 그때 신제품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안에 딸기가 많이 씹히고 해서 그 뒤로 자주 시켜 먹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빵도 부드러워서 정말 매일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카페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취향의 거리는 좁히고 맛의 영역은 활짝 펼친 퓨전 이태리 요리와 감성도 살리고 건강미 가득한 음료까지 이상 산청에서 맛봤습니다.